He had come a long way. 그는 먼 길을 왔다. To this blue lawn. 이 푸른 잔디까지 먼 길을 왔다. And his dream. 그리고 그의 꿈은 must have seemed so close.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였음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he could hardly fail to grasp it. 그것을 움켜쥐는데 거의 실패할 수 없을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의 꿈은 너무나 가까이 있어 보였기에 그것을 움켜잡지 못하지는 않을 것 같았다. He did not know. 그는 알지 못했다. That it was already behind him. 그것이 이미 자신의 뒤에 somewhere back in that vast obscurity beyond the city. 도시의 광대한 모호함 속 저 뒤 어딘가에 계속 구현하고 있습니다. Where the dark fields of The Republic rolled on under the night. 공화국의 어두운 들판이 넘실대면서 펼쳐지고 있는 밤 아래에서. roll 하면은 넘실댄다 이런 말로 여기서는 보시면 되겠고요. 왜 들판이 마치 물결이 일렁일렁하는 것처럼 공화국의 어두운 들판이 밤 아래에서 마치 너울거리듯이 펼쳐진 곳이란 말입니다. 표현도 여기도 이제 시적인 건데 요점은 뭐냐면은 부지런히 막 왔어요. 왔는데 이미 지나쳐 왔다는 거죠. 꿈을. 그걸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먼 길을 왔는데 와가지고 데이지 도크의 저 불빛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마치 그 꿈이 저 앞에 있는 것처럼만 여겼는데 사실은 저 뒤쪽 어딘가에 벌써 지나쳐 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리송한 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뭔가 붙잡으려고 앞으로 가지만 사실은 무엇인가 진짜 중요한 거를 뒤에 빠뜨렸다는 거는 여실하게 좀 전달해주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그는 몰랐다. 그 꿈이 It in his dream이죠. 자기 뒤에 이미 지나버렸다는 걸. 그리고 공화국의 어두운 들판이 밤하늘에 너울거리듯 펼쳐진 그 도시 너머의 저 광대한 어떤 모호함 그 어딘가에 이미 지나쳐 버렸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Gatsby believed in the green light. 개츠비는 푸른 빛을 믿었다. 요건 좀 자세히 그 뒷부분도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The orgastic future that year by year recedes before us. 그 푸른 빛, 그걸 표현하고 있죠. orgastic, 이거는 오르가즘의 형용사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르가즘의 절정의 이런 말인데 절정의 미래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에드먼드 윌슨이 처음에 이제 편집할 때에 orgastic, orgastic 이거는 주신제라고 해서 술주자를 써가지고 진탕 마시고 노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단어로다가 orgastic이라는 말로 말하자면 일종의 교정을 보았고 그 이후에 올제스틱이 미국판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였는데요. 피츠제럴드가 이 단어는 정확히 엑스타시를 의도했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점을 들어서 윌슨 자신도 이제 자신의 교정 실수를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올게스틱이라는 단어를 그냥 썼고요. 이 절정의 미래, 그러니까 어떤 환희가 최고조에 이를 그런 미래가 되겠죠. Year by year, 해가 갈수록 해가 거듭될수록 recedes from us. 우리 앞에서 물러나는 그런 절정의 미래, 환희의 미래, 그런 것을 믿었다. 이제 그린라이트를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죠. It eluded us then. 그때 그것은 우리를 피해갔다. But that's no matter.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Tomorrow, 내일, we will run faster. 우리는 더 빨리 달려가서 stretch out our arms farther. 우리의 손을 더 멀리 뻗을 것이다. And one fine morning. 그러면 어느 화창한 아침. 뭐 닿을지 어쩔지 그거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제 물음표인데요. 뭔가 이제 끝나지 않은 여운으로 그렇게 we beat on 우리는 계속 나아간다. 이건 노를 저어가듯이 이제 나아가는 거죠. 비트가 이제 노를 졌다 할 때 그거니까요. 계속해서 나아간다. boat against the current. current는 조류죠. against는 거슬러서니까 이 boat against the current를 보면은 조류를 거스르는 배입니다. 그 다음에 borne back ceaselessly into the past. 직역을 하면은 borne는 실려가는 거죠. 그런데 back이니까 뒤로예요. 어디로? 과거로. ceaselessly. 끊임없이 과거로 실려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의 맥락은 좀 아리송합니다. 요건 조금 길게 설명을 해야 될 텐데요. 지금 해석을 했지만 So we beat on부터 맨 마지막까지는 다시 한번 볼게요. So we beat on.
그리하여 우리는 계속 나아간다. Boats against the current. 조류를 거스르는 배들처럼 move back ceaselessly into the past. 끊임없이 과거로 실려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boats 부분요. 요거를 위의 동격으로 일단 보면 될 텐데 의미상으로는 배를 몰고 나아간다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move back ceaselessly into the past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로 해석의 가능성이 주어인 위와 그 동격인 boats를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두 번째 가능성은 문장을 보면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the current가 있죠? 그거를 꾸며주는 것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의미가 이제 좀 차이가 납니다. 일단 첫 번째 해석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하여 우리는 조류를 거스르는 배들 끊임없이 과거로 실려가면서도 계속 나아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언제나 과거를 헤어나지 못하고 푸른빛의 미래는 늘 도달하지 못할 곳에 위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극적인 숙명성이 좀 더 강조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이 커런트를 꾸미는 걸로 보면은 그리하여 우리는 계속 나아간다. 끊임없이 과거로 실려가는 조류를 거스르는 배들처럼 해서 조류를 거스르는 배들처럼이 이게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가는 거는 이제 조류가 되겠죠. 우리가 과거로 우리나 배가 과거로 가는 건 아니에요. 과거로 가는 조류를 거슬러서 배가 가요. 그러면 조류를 이기면 배는 쭉 앞으로 나아가는 거겠지만 조류를 완전히 거슬러 가지고 치고 나가지 못하면 뒤로 딸려가겠죠.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서 헤어나서 푸른빛이 미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이제 미정입니다. 또 바로 앞에 보면은 Tomorrow we will run faster, stretch out farther, and one fine morning 이 부분처럼 내일 우리는 더 빨리 달려가서 더 멀리 손을 뻗을 것이다. 그러면 어느 화창한 아침 뭔가 요 대목하고 이제 같이 놓고 보면은 과거로 떼밀려가는 흐름보다는 더 빨리 달리고 더 멀리 손을 뻗치면 언젠가는 그 미래를 잡을 수도 있을 것처럼 묘사되는 면이 있는데 그것하고 좀 호응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작품 전체 해석과 관련하여 보아도 위의 그 해석 둘 중에 어느 해석도 제각기 합당한 면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애매함이 이 대목만이 아니라 작품 전체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하는 이제 면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도 과연 요 마지막 대목 과거로 자꾸 쓸려가는 것을 그냥 커런트에만 한정시킬 것인지 아니면은 다 쓸려가는 것이 우리 또 배 이렇게 볼 것인지 요거에 따라서 이제 뉘앙스 차이가 나고 의미 차이도 발생하는데 한번 작품 전체 맥락하고 맞춰서 따져보시면 어떨까 이제 싶습니다. 네, 이렇게 강독이 마무리졌습니다. 짧지 않은 강독의 시간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저는 아무튼 즐거웠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러 버벅대고 더러가 아니라 항상 뭐 버벅댔을지는 모르겠는데 또 미처 확인 못하고 지나쳐온 실수나 부족한 부분들도 이제 많겠습니다. 그런데 부디 너른 마음으로 해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작품에 대해서 소감에 있어서 정답이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 또 이 작품에 대해서도 제목에서부터 대체 왜 뭐가 great냐 이런 걸 따지는 경우부터 해서 미국의 꿈과 물질적인 성공의 관계라든지 또 이 시간대가 개츠비에서 갑자기 신대륙 정착으로 확 지금 마지막 대목에 간단 말이에요. 그린라이트의 의미를 신대륙 초기로 확 되돌려 놓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 신대륙 정착에서 현대 미국에 이르는 역사적 과정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이 작품과 연관해서 이제 볼 수도 있겠고 또 다양한 견해를 이제 펼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작품이 구체적인 내용하고 이제 동떨어진 것이 아니어야겠지요. 그 중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그냥 두서없이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과 관련되는 건데요. 개츠비 이제 돈 열심히 벌었죠. 이것 자체의 돈 자체를 거의 이념에 몰두하듯이 정말 간절히 원할 때 그리고 뭔가 가진 수단을 다 해가지고 뭔가 나아갈 때 신이 있든 하나님이 있든 그래 뭐 나중에 그 돈으로 어쩌나 보자 하듯이 그걸 줄 수도 이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제대로 빛나게 쓰지 못할 때 이건 어려운 일일 텐데 어쨌든 그러지 못할 때 그 왔던 돈이라는 게 다시 나갈 때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아주 심하게
훑고 지나가죠. 심지어 목숨까지도 털고 지나가듯이 하는데, 또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댄 코디의 종말 역시 좀 생각해 볼 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갈 때는 정말 심한 상처를 놓고 나간다. 제대로 못 쓸 때는.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사실 이것은 꼭 돈에 국한된 것만은 아닐 듯 싶습니다. 그게 이제 지식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지위일 수도 있겠고, 사람이나 소중한 인연일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을 성취하려고 애쓰는 과정 내내 미리 성취하고 난 뒤에 그것을 어떻게 빛나게 쓸 것인지, 뭔가 지혜로운 길을 궁리하지 않으면 이런 개츠비의 비극적인 결말이라 그럴까? 이와 유사한 결말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썼다면, 그리고 그런 과정이 여실히 드러났다면, 어쩌면 데이지를 무리 없이 되찾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이미 그 과정에서 데이지 이상의 어떤 이상적인 여인을 만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이제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작품을 읽어오면서 떠올랐었던 단상들, 느낌들을 하나하나 엮어서 여러분만의 작품론을 하나 써보셔도 좋겠습니다. 이후에 또 다른 작품을 가지고 즐겁게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작은 여행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 이후로도 내내 즐거운 공부길 읽어 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